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삶은 숨 한 번 쉬는 것이다. 가끔 내일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오늘은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 이야기. 더 기프트. 세상의 모든 선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자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는 그리스 출신의 TED 강연자이자 NGO인 Yes I Can의 설립자로서 그의 첫 번째 책인 세상의 모든 선물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05주 동안 그리스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책을 번역하신 문영열 작가님의 말을 옮기자면 이 책은 자신과 약속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운에 맡기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라고. 무력함과 두려움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날마다 소박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담담하게 전한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99가지 이야기,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펴낸 곳, 문학세계사. 지은이,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 옮기니, 문형열. 세상의 모든 선물. 삶이라는 선물. 작가의 말 중에서. 사랑하는 삼촌은 음식은 네 입속에 있는 동안만 너의 음식이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죠. 일단 목으로 삼키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사라져버리지요. 인생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를 맛보듯 진정으로 삶을 맛보는 법, 매 순간의 풍미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혀 그만 부러졌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의 곡괭이를 부러뜨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연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나도 삶이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보기 흉하게 포장이 되어 오기도 하니까요. 결국 나는 삶 자체가 선물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나 자신을 놓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를 덜하게 되더군요. 당신의 토지, 당신에게 주어진 땅.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목, 토지가 있다. 당신은 그 땅을 돌보고 경작하고 물을 주고 비옥하게 하고 토양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또 쉬게 하고 그 땅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들은 대로 했지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뭔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멈춘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은 대로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 들었던 것과 반대로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땅을 메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 어떤 이들은
더 배우겠노라고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찾고 묻고 책을 읽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배우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몫의 토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천국이 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몫의 땅이 바닷가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몫을 크게 만든 사람들은 무언가 도움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라며 자신의 불운을 비난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사례를 관찰하고 따라해보는 대신에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다른 시스템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들은 이웃의 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웃이 가꾼 풍요한 땅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겨울 추위를 못 견뎌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 무더위를 못 견뎌한다. 또 어떤 사람은 추위와 더위 모두를 못 견뎌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1월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달력에서 1월이 표시된 페이지를 찢어내버리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1월은 다른 모든 달, 모든 계절과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듯이 물을 줄 때가 있고 나무를 옮겨 심을 시기가 있다. 그런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자신의 토지를 잘 경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당신이 남의 땅에만 코를 박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인지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토지, 당신의 땅은 말라버리고 만다. 단 한 가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갈무리해서 당신의 몫이 더 커지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어떤 것이든 잘하지 않고 시들면 궁극에는 죽고 만다. 좋은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무엇보다 씨를 뿌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실수하면서 배운 소중한 것들이다. 당신의 실수는 바로 당신의 경험이며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실패를 피하려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땅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어울리지 않은 계절에 파종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것을 잊거나 땅을 지나치게 남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당신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실수로 인한 자책감에 신음하다 그냥 그 땅에 울타리도 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당신의 나날이 무의미하게 굴러가도록 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나날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말라.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 선물을 열어보라. 그날들을 던져버리지 말라. 평탄한 삶을 경계해야 한다. 죽음은 확실하지만 아주 느리게 온다. 그리고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사랑하라. 그것은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테니까. 고난을 환영하라.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는 더 견고하게 선다. 유머. 인생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임에 지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멘토 중의 한 사람이 한 말이다. 그 멘토는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그 말을 계속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나는 뒤에서 들리는 흥미로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40대 숙녀가 나이 든 노인과 주고받는 대화였는데 그녀는 자기 아빠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하고 제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부부인 줄 안다니까요. 하면서 아, 저기 계시네. 아빠, 이리 와 보세요. 나도 슬쩍 노인을 본다. 굉장히 유쾌해 보이는 노인이 경쾌하게 다가온다. 입이 찢어지도록 싱긋 웃음을 물고 유행하는 버뮤다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쓴 영원히 티네이저 같을 노인이다. 노인에게서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인이다. 노인은 바로 대화에 끼어든다. 내가 몇 살로 보여요? 그는 딸과 이야기하고 있던 노인에게 묻는다. 60? 그 노인은 약간 자신 없게 대답한다. 75이라고 그 영원한 티네이저는 자랑스럽게 무언가 선포하듯 말해놓고 클클 웃는다. 나는 놀라서 돌아선다. 세상에나. 나는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이를 보도록 비켜주고는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든다. 그 노인은 그냥 커다란 웃음덩어리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하고 그가 묻는다. 아마 같은 이발소에 가는 건가? 해놓고 모자를 벗으며 그는 다시 클클 웃는다. 그도 나도 머리카락이 없다. 우리 혹시 같은 댄스 클래스에서 봤나요? 겨울에 수영해요? 그는 그 모두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는 웃을거리를 기억하고 농담을 한다. 사소한 일이라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웃음은 기쁨의 자식이자 부모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처럼 웃음이 먼저냐 기쁨이 먼저냐 하는 것도 그와 같다. 행복할 때 당신은 웃지 않는가?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당신은 역시 웃지 않는가 말이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유머 감각이다. 그것은 배의 갑판을 스위치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유머는 인생이다. 뭔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생겨나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유머는 인생의 동창회 같은 것이다. 유머가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젊게 살며 잘 아프지 않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밝은 사람이라서 어디서든 빛이 난다. 어디를 가든 장난꾸러기 같이 유쾌한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을 그들이 발견한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물려주는 사람들이다. 좋은 유머 감각은 격조 있고 천박하지 않은 기교이며 스타일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유머가 있었다. 윈스턴 처칠과 영국 의회의 숙녀였던 에스토 여사는 재치 있게 즉흥적인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어느 날 에스토 여사가 처칠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제 남편이라면 말이에요. 마실 차에다 독을 탈 거예요. 했더니 처칠은 이렇게 응수했다. 네, 여사님. 내가 만약 당신 남편이라면 기꺼이 그 차를 마실 겁니다. 부족한 게 낫다. 무언가를 쓸 때마다 나는 불필요한 말을 없앨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쉼표 한 개라 해도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날기를 원한다면 쓸데없는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많은 말을 하느라 노력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 할수록 말은 더 많아지는 법이다. 반면에 아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줄어드는 법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능한 연사들은 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주제의 본질로 우회 없이 곧장 들어간다. 지혜의 원천은 간결함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유일한 말은 나를 따르라였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과거의 내 옷장은 옷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옷들을 없애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정신 사나운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리를 위한 규칙은 어떤 것이든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누군가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내 옷장은 비워졌고 내 집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옷장을 볼 때마다 눈이 복잡하지 않아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2001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최초로 아이팟을 만들던 팀에게 버튼을 2번만 누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라고 요청했다. 그의 팀은 그러려면 버튼을 3번은 눌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잡스는 출시가 늦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그의 팀에게 제작 기간을 늘려주었다. 결국에는 잡스가 요청했던 2번 누르기 기능을 만들어냈다. 잡스의 그 한 번의 압박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애플사의 어마어마한 성공의 일부가 되었다. 몇 년 전이다. 자주 가는 서점에서 읽을 책을 고르던 중이었다. 어떤 책이 내 눈을 끌었다. 제목만 보고 나는 그 책을 사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부족한 것이 낫다. 아름다움을 보라. 나는 사랑하는 조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는 괜찮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 정말 흠잡을 데 없지만 내 생각은 좀 달랐다. 4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이었다. 햇빛이 무척 밝은 날이었지만 덥지는 않았다. 조카와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아테네 교회의 해변에 있었다. 어떤 이는 어슬렁거리고 어떤 이는 조깅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라켓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으로 축복이라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어느 풍경이었다. 모든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작은 금속 조각상으로 만든 영화 세트장처럼 조화로워 보였다. 정말 그날의 풍경은 완벽했다. 우리 셋은 그곳에서 2시간 정도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네 번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하겠는가? 우리 셋은 아름답고 푸른 바다와 주위 경관에 눈을 거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 조카는 아니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조카는 야외용 담요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보고 있었고 그는 먹을 것이나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주 산만했다. 산만해지면 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법이다.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거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한다.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다. 많은 사람이 2번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게 맞춰야 할 초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팔과 다리를 가졌다는 것,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기쁠 때 무엇이 기쁜지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세상에 산다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이란 없다. 오직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보는 주관적 현실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암실에서 필름을 인화하는 것이다. 그 암실이 바로 초점이 작동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컬러를 더 입히거나 빼거나 사진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한다. 그곳에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하거나 흐릿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초점을 근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가공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삶, 바로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 가난한 신발 장수 두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 한 남자가 그 나라를 떠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신발을 사지 않아 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남자는 거기에 머물기로 하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내가 행운을 만들 곳이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인생은 규칙이 있을까? 그렇다. 삶에는 룰이 있다. 당신 자신을 속이려면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물 없이는 스파게티를 끓일 수 없듯이 인류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인간의 내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늘어난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축복이다. 당신 자신을 돌보라. 키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돌보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쳐내라. 당신은 정원사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당신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1등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성공과 행복은 확연히 다르다. 나누라. 세상의 모든 궁전도 내부에서 붕괴되면 끝난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타인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본 모습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본 모습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자리에 든다. 여기 현실에는 천국과 지옥 둘 다 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한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지옥에는 한 솥 가득 음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천국도 같은 형편이지만 거기에서는 긴 숟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준다고 한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없다. 실수는 경험이다.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다. 수천 시간의 연습이 있고 난 뒤에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10번 연습 후에 포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인맥이 좋아서 그걸 가진 것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어서 성취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라. 행운이란 없다. 행운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하지 않은 바로 그 일에 있다. 그것은 운에 맡기려 하는 것. 행운은 그냥 변명이다. 행운을 잊어라. 계속 행동하라.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행동은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움직이든가 넘어지든가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일이다.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 있는 것이다. 너무 오래 두면 녹이 쓴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뿌리다. 당신이 믿는 것을 선택하라. 하느님이든 마호메트이든 부처든 혹은 당신 자신이든 무언가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첫 시련에서 당신은 바람에 불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당신의 의견은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게 문제다. 마음을 바꾸는 법을 배워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이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을 데리고 다닐 것이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디서든 당신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돈은 선택적인 것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면 당신은 돈으로 누군가를 해칠 것이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돈으로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삶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 삶은 공평하지 못하지만 공평한 것이기도 하다. 삶은 당신에게 줄 만한 것을 주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는다. 삶은 당신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한 것, 당신이 번 것, 당신이 정복한 것을 준다. 당신이 희망하는 것을 주지는 않는다.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 당신은 그 위험한 일로 끝난 것이다. 그 위험한 것 때문에 당신은 죽은 것이지만 당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지만 75살이 되어서야 묻힌다고. 이것이 그가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만이 당신을 결정한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 타인이 당신의 자녀라 해도 그것은 억압이다. 타인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당신의 수확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파종하는 종목을 바꿔라. 토마토 씨앗을 뿌려놓고 오이를 추수할 수는 없다. 사람은 나무가 아니다. 움직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움직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을 하기만 한다면. 삶은 유한하다. 1000개월 정도 계속된다. 낭비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2개의 귀와 1개의 입이 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다. 당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분노를 억제하라. 분노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죽인다. 공자가 말했다. 복수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덤 2개를 파놓고 떠나라. 기쁨을 먼 곳에 저장해 두지 말라. 정말 빠르게 상한다. 기쁨은 매일매일 신선하게 보관하라.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가 말하는 이야기, 바로 그 자체이다. 이야기를 바꾸면 삶도 바뀔 것이다. 당신이 끌고 가는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라. 펜과 종이가 있지 않은가?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결정한다. 모든 이에게 부는 바람은 같은 바람이다. 문제는 어떻게 돛을 올리는가 하는 것. 바르게 돛을 올려라. 질문하지 않으면 해답을 얻지 못한다. 원한다면 요구하라. 불평이 있으면 말하라. 더 멀리 간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틀림없이 한두 가지는 알았을 것이다. 현재를 살라. 오직 지금을 살라. 현재에 존재하라. 과거와 미래는 당신 상상력이 지어낸 허구다. 삶은 복사기가 아니다. 타인의 삶을 복사하지 말라. 당신만의 것을 창조하라. 베푼 만큼 얻을 것이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삶은 회개하기다. 그것은 언제나 수지 균형을 이룬다. 자유란 개인적인 일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웠다. 당신은 교도소장이 될 수도 석방된 자유인도 될 수 있다. 모든 장거리 여행은 첫걸음으로 시작된다. 오늘 걸음을 떼라. 내일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에든 있다. 사랑. 그들은 몇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낮이었고 나는 좋아하는 식당에 있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 붙어서 서로 기대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풍경은 아주 오랜만에 보았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남자는 여자의 목을 부드럽게 더 가까이 당겨잡고 있었다. 그녀도 뒤로 빼지 않았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힘들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라도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는데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빗질하고 머리가닥을 그녀의 귀 뒤로 넘기고 앞머리카락을 옆으로 밀어내었다. 그의 눈은 사랑에 취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랬다. 나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감탄했고 또 부럽기도 했다. 얼마 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그곳을 떠났다. 좁은 보도에서도 그들은 꼭 붙어 있었다. 나는 불꽃을 튀기는 듯한 그 시선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갈 것이다. 사랑은 당신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함께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간다. 사랑은 어떤 음식이든 더 맛있게 만드는 최고의 향신료다. 사랑은 어떤 물질이든 불붙게 하기 위해 태양광선을 집중시키는 돋보기이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다. 사랑은 당신이 당신의 일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이다. 사랑은 당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모두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은 당신이 맛있는 음식 한 접시에 대해 감사할 때 생긴다. 사랑은 당신이 거울을 보며 당신의 모습을 좋아할 때 생긴다. 사랑은 당신이 낯선 사람을 도와주려고 서두를 때 느끼는 감정이다. 사랑은 비록 당신이 흘린 것이 아닐지라도 쓰레기를 주울 때 생기는 감정이다. 사랑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말로 기뻐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사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사랑은 마법 같은 무언가가 일어날 때 영화에서 보여주는 섬광효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지구를 돌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을 영원히 젊고 행복하게 지속시켜주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거기 앉아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지팡이를 짚고 식당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품격 있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산뜻하게 풀먹인 셔츠와 줄이 완벽하게 세워진 바지로 잘 차려입었고 포마드를 발라 말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고 있다. 그는 50년 전 이 식당을 연 주인이었다. 그 50년 동안 그는 매일 이 식당에 나왔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그가 늘 앉는 전용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지팡이를 의자에 기대어 놓고 앉아 그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으로 자신이 창업한 식당을 자랑스러운 눈길로 돌아본다. 저런 눈길을 예전에 본 적이 있다. 당신을 어디로든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선. 그것은 사랑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선물.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맛보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꿈을 나누고 노래하라.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민과 공감을 끌어내는 행복하고 따스한 글, 그 안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마법에 관한 속삭임을 들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